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자. 믿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자 믿자. 더블 MC 개그맨 정현수 씨와 함께합니다. 현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벌써 네. 1월 중순이에요. 네. 어떻게 계획하신 것들을 좀 잘 지키고 네, 계신가요? 뭔가 이제 다시 리체크를 해야 되고 네. 각성도 해야 되고. 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게 중요한 거지 한 번에 모든 게 다 바뀔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네.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죠.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극동방송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거나 샵 1069번 50원의 문자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실 수 있는 링크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애플리케이션으로 카메라 모양 누르시면 바로 연결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스페이스A 김현정 사모님의 간증 함께 했는데요. 참 많은 은혜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셨고 그 찬양에도 네. 또 놀라시고 하셨는데 극동방송 유튜브에서 지난주 사랑의 드란 보이는 라디오를 보시면 그 스토리 다시 한번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분들 다시 한번 모시죠. 네, 지난주에 소개해 이어서 주시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요. 이 광교 아름다운 동산교회의 김부한 목사님, 김현정 사모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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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야, 뭐 저번 주에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정말 야 이렇게 많이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셨구나 하면서 그렇죠. 또 한 번 또 은혜되고 또 노래 찬양도 또 은혜되고 네. 은혜 도안이었습니다. 네. 뭐 이런 말씀 외람되지만 직접 네. 하신 표현이니까 말벌집과 선비님이 만나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네. 꾸린 스토리를 지난주에 저희가 들었잖아요. 네, 마치 창극 같네요. 뭔가 선비님이 말집을 건드려 영벌이 나섰으니 얼쑤? 뭐 이런 느낌인데 아무튼 두 분이 너무 행복한 가정과 또 교회도 함께 이끌고 계시는데 네. 오늘 또 두 번째 시간 너무 기대됩니다. 맞아요. 네. 우리 광교 아름다운 음. 동산교회를 섬기고 계신데요. 지난주에 한번 소개를 해 주셨었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또 다른 버전의 자랑을 네, 부탁드려 봅니다. 네. 어떤 교회인가요? 네. 저희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많이 이제 열심히 애쓰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네.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네. 네. 굉장히 좀 물어보고 싶네요. 어떤 식으로 우리 성도님에게는 믿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좀 많이 조금 네. 그래서 표현을 어떤 구체적으로 네.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네. 어쨌든 성경을 보고 읽고 네. 또 설교를 들었으면 가장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새기고 결단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계속해서 고민하고 삶에 적용하는 문제들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교회를 이제 곳곳에 다니면 이 교회는 정말 물론 모든 부서별로 다 이제 열심히 하고 또 사랑도 다들 관심을 가지면서 하지만 이 교회는 좀 더 유년부나 또 초등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하구나 뭐 이런 게 좀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동산교회는 좀 아이들을 위한 어떤 그런 게 조금 더 있는지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좀 중심된 게 좀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게 네. 가정 사역인데요. 신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가정과 연계된 신앙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고민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정에서 가져가서 또 삶의 자리로 가져가서 함께 그걸 어떻게 고민할까.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아이들과 함께 서로 이제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으로 올해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의 체험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아이들과도 굉장히 잘 놀아주시고 네. 이야기도 잘 해주시고 하신다고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또 올해에는 또 사모님도 신방 직접 해주실 것 같고 네. 네, 기대가 되는 한 해인데요. 네, 올 한 해 어떤 기대 갖고 계세요, 김현정 사모님은요? 네. 사실은 그동안 얘기했던 게 이제 보통 막 교회만 엄청 열심히 섬기시고 봉사하시잖아요. 막 어떻게
얘기 잘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얘기할 중요합니다. 때는 네. 이제 가정을 조금 소홀히 하면서 막 교회 열심히 막 봉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그게 조금 어떻게 해야 돼? 정말로 가정을 좀 소홀히 하고 교회 봉사를 엄청 열심히 해야 돼? 막 이런 걸 저도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실질적인 근데 고민이죠. 맞아요. 네네. 근데 저희 신랑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정도 소중히 여기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사역들을 오래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경험에서 나온 거긴 한데 네.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역할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이 이제 비중을 할애하지만 상대적으로는 마땅히 가정에서는 어머니이고 또 이제 한 사람의 또 와이프인데 그 역할은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사실은 가정도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이자 또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가정이라는 고백이 있다면 거기에도 맡겨진 역할에 충실히 감당해야 되는 게 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 게 좀 조화롭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사역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권사님 이제 내려놓으시고 가정사역 잘 하십시오. 왜냐면 그렇게 해서 방송이 다 나가나요? 다 나갑니다. 네. 남편분들이 교회 오셔서 자기 안에 좀 돌려달라고 하시는 경우를 제가 사역하면서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교회들에서. 네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음. 하는 생각들이 있었고 처음 사역 준비할 때도 이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뭐 교육적인 측면이라든지 그 외에도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들을 같이 이렇게 신앙과 삶이 동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같이 묶어서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뭐 이런 부분을 얘기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방금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정과 네. 또 자녀들과 교회가 이렇게 함께 가는 그런 신앙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오늘 많이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자녀 교육에 관련해서도 저도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이제 맞아요. 들어가다 보니까 고민이 참 많은데 비슷한 분들이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실 텐데 이제 목사님 사모님 가정은 어떻게 또 자녀들을 이끌고 계신가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었고 양현민 PD님도 이제 네. 아이가 네. 이제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그쵸. 이제 학습에 대해서 많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어제도 네. 책상에 계속 앉히시려고 네. 했다면서요. 아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들어눕고 네. 네. 그러니까 고민이 많았는데 네. 사실 지난주에 좀 소개해드렸듯이 목사님께서 IQ 146이시고 수능 성적 상위 1.8% 쳐서만은 물어보는 건 아니고 네.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네, 근데 어떻게 또 자녀들을 이끌고 계신지. 네. 네. 특별히 자녀들을 이렇게 이끈다기보다는요 부모의 역할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가진 뭐 성향과 재능과 또 관심사들을 그가 잘 이렇게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호기심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고 조언해주고 상황과 형편을 제공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어렸을 때는 이제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저희가 점차 자라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뒤로 놓고 이제는 그 아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잘 조언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서 그것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어떤 직업군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방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요하기보다는 아이와 계속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교육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러면 자녀분이 몇 분이신가요? 지금 둘 있습니다. 그리고 학년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남자아이가 네. 첫째고요. 네네.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이제 여자아이가 둘째. 아, 이렇게 3년 있습니다. 네네. 터이군요. 네. 3년 그럼 터입니다. 어떠요? 이게 좀 지켜보니까 아들과 딸의 어떤 그 재능이라든지 이게 뭐 보이잖아요. 네. 관심도라든지 네네. 좀 어떤 것 같아요? 아들과 딸이 어디에 좀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은 조금 어렸을 때부터 자기 관심을 좀 많이 표현하고 호기심이 어떤 게 호기심인데 대상이 구체적으로 좀 드러나는 타입이었어요. 아. 그래서 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이는 뭐 아들은 그렇게 최근에 이제 고등 입시를 마쳤는데요.
지금까지도 같이 소통하면서 그렇게 잘 하고 싶어한 것들을 또 잘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뭐 이런 역할들을 했고 딸이 조금 문제입니다. 다른 엄마가 문제라니요. 엄마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문제라고 하니까 좀 화들짝 지금 놀라셨는데. 네. 저는 네. 저희 딸이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근데 아빠는 이해를 잘 못하시나? 네. 네. 계속 놀러 나가고 싶어해요.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여왕벌 기질이 좀 있는데요. 네, 아니 있어요. 놀 수 있죠. 근데 아유 계속 놀고 싶니? 막 이러는 거죠. 자기는 안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너 많이 놀았잖아.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 놀고 싶어 할 것 같고 이해가 되니까 얘가 10개를 10번 놀고 싶다고 하면 저는 한 8번은 허락은 해줘요. 근데 많이 허락해 주시네요. 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 또 나갔어? 막 이러니까 되게 꼰대 같다. 아니, 원래 저희 집에 기준이 있습니다. 네. 기준이 원래 있군요. 네네 기준이 네, 있는데 네. 이제 엄마와의 네. 기준과 아빠와의 기준이 좀 달라서 그런데 살아온 게 더 나네. 합의된 기준이 아니라 각각의 기준이었군요. 네네 합의된 것도 있지만 네. 이거는 서로 조금 달라서 네. 이제 저는 웬만하면 제한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원칙이 해야 되는 걸 하고 나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하고 나면 네. 그렇지. 뭐 잠자는 시간 전까지 자유롭게 뭘 해도 특별히 제재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해야 되는 걸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걸 하고자 하면 그때는 이제 얘기는 해주죠. 근데 딸아이가 자꾸 다 밀어놓고 얘는 좀 이렇게 재능이 있거든요. 네. 네. 굉장히 똑똑하고 가진고 태어난 게 많아요 선천적으로. 네. 근데 다 뒤로 밀어놓고 이제 일단 놀러 나가는 거를 주로 하고 있어서 이제 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대원칙을 잘 안 지키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엄마 입장에서는 이해가 된다라는 뭐 이런 입장이셨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이제 좋은 건 있죠. 제가 이제 뭐 외출을 하거나 이랬을 네. 때 아빠가 이제 아이들을 케어할 때 정말 다 빨리 끝나요. 숙제며 뭐며 이런 게 정말 빨리 끝나고 우린 벌써 저녁 먹고 뭐 다 숙제도 다 하고 우리는 벌써 과일도 먹고 TV 보고 있어. 그게 벌써 막 8시 막 이래요. 네. 저는 막 9시, 10시까지 빨리 숙제해라 막 이렇게 그렇게 막 이제 맨날 티격태격 거리는데 그런 게 되게 좋긴 하죠. 근데 저는 저 똑같이 니네 하고 싶은 걸 먼저 해야 해야 되는 걸 먼저 해야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라고 똑같이 얘기해도 애들이 안 들어요. 차이가 뭔가요? 네. 비결이 뭐예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아주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 그 이제 선을 넘었을 때 네. 엄마의 반응이 조금 이제 격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반응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도 첫째가 선천적으로 정말 잠을 안 자는 애예요. 근데 저랑 자러 들어가면 애가 옆에서 쿡쿡 찌르고 장난을 해도 저는 가만히 있으니까 네. 애가 금방 잠이 드는데 엄마는 왜 자꾸 이래 이렇게 막 리액션이 리액션을 있으니까. 하니까 네. 새벽 빨리 자야지. 1시, 2시, 3시까지도 계속 리액션으로 해주니까 아이가 계속 밤새 노는 거. 뭐 네. 이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구나. 네.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아빠가 재우러 들어가면 금방 자요. 네. 제가 들어가면은 계속 안 자고 결국 어느새 나와. 저도 같이 놀고 있어요. 아우 피디님. 네, 오늘 저도 많이 배워갑니다. 네, 그렇습니까? 반응을 안 해야 되는구나. 네. 반응을 안 하는구나. 사실 우리 목사님의 부모님이 서울대 CC시고 어머니 양혜경님께서도 수학의 정석 집필을 하신. 네, 공동 집필을 네. 하셨나 봐요. 너무 깜짝 네. 놀랐는데 그러니까- 사실입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실을 알고 네. 좀 더 여쭤봤던 거거든요. 어떤 그쵸. 교육을 좀 받으셨나 뭐 이런 느낌이 좀 궁금해가지고. 저는 네. 사실 뭐 네. 살아왔던 지역이 뭐 이게 사교육의 1번지인 대시동에서 네. 네,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커서 드라마나 이런 데를 보면 대치동이 왜 자꾸 대치동 학원가라고 불리는지 도무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뭐 그때 당시에 부모님께서 학원을 강요한 적도 없으시고 공부를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대학 교수셨고 어머니가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시험 때 잠깐 봐주시는 거 외에는 특별히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푸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네. 그냥 해야 될 것들만 잘 하고 성실히 해나가면 그 외에는 특별히 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책밖에 없었고 다 그래. 다 뭘 강연 안 했대. 근데 뭔가 집안 분위기가 늘 이랬다. 그러니까 항상 네. 그렇더라고요. 그게 진짜 중요한가 봐요. 네. 저 어렸을 때는 기억에 TV는 뉴스, 그 다음에 당시에는 이제 개그 프로그램들이 지금하고는 좀 달랐잖아요. 네. 슬랩스틱 쪽이 많았기 때문에 네, 유머 번지나 가급적이면 그것들은 좀 지양하고 보지 못하게. 네. 그리고 뭐 거의 뉴스만 봤던 것 같아요. 뉴스 외에는 저희 집이 그리고 친구들이 놀러 오면 항상 놀랐던 게 네. 벽이 없어요. 벽이 음. 전부 다 책입니다. 책이 너무 많아서 아. 온 벽면이 다 책꽂이였고 그것도 부족해서 책꽂이 앞에 또 책꽂이가 슬라이딩 책꽂이가 있는 이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전체가 다 책이었던 집에서 살아서 그리고 아버지가 국어국문학과 출신이셔서 네. 그 이제 제자들이 또 책을 팔러 오시더라고요. 그런 이 게 책을 좀 그때 당시에는 네. 이제 방문 판매들이 네, 있었으니까요. 방문 판매. 네. 이제 한 번 왔다 가면 네. 책이 전질이 하나씩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럼 이제 네. 그거를 또 읽어야 했고 네. 뭐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저희 집도 사실 강연은 안 하지만 네. 얘들이 자꾸 콘티를 짜고 아니 뭐 갑자기 슬랩 넘어지고 영상 찍고 있고 그걸 편집해서 이게 자기들끼리 진짜 웃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봐요. 자꾸 뭘 짜고 뭘 네. 찍고 뭘 이래요. 저희 애기는 자꾸만 뉴스 같은 걸 자기가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라니까요. 집안 네. 분위기예요 이게. 그런가 봐요, 진짜. 희한합니다. 네, 아무튼 네. 어릴 때부터 늘 책과 함께했다는 이야기시고 우리 김현영 사모님은 어릴 적부터 어떤 분위기는 어떠셨나요? 저희는 항상 노래 이런다니까요. 이게 진짜 있나 있나 네, 봐요. 분위기가 확실히. 집에서 계속 음악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놀랐던 게 네. 명절에 가족끼리 노래방을 가더라고요. 오. 네. 저는 친구들과도 가본 적도 몇 번 없지만 네. 가족들끼리는 그런 얘기조차 해본 적도 없거든요. 오.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문화 음.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삼촌들이랑 이제 뭐 큰엄마 큰아빠들 오시면 이제 돈 걸어놓고 노래하면 용돈 주고 항상 그랬어요 저희는. 이렇게 재밌습니다, 그렇죠? 야. 각각의 가정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다양하니까. 교육은 강요가 아니라 어떤 집안의 어떤 자연스러운 분위기다. 그러네요, 정말. 네, 이걸로 지금 오늘 좀 뭔가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네. 또 이야기 나눌 텐데 어떤 찬양 좋아하세요?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 찬양은 그 예라모십 찬양인데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혼자였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감동이나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찬양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들을 때 혹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분들이 계시다면 이 찬양을 듣고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미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듣고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찬양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사랑의 뜻안 믿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오늘은 광교 아름다운 동산교회 김부환 목사님, 김현정 사모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극동방송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거나 샵 1069번 50원의 문자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요. 애플리케이션에서 카메라 모양 버튼 누르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교육 방향, 가정교육 방향은 분위기다. 뭐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는데 네. 두 분이 사실은 이제 만나시고 이렇게 연애도 하시고 하셨다가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셨고 그러다가 이제 목회자의 길로 이제 가게 되셨는데 어떤 그런 과정과 어떤 그 결단하게 됐던 그런 계기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어떻게 또 목회를 하게 되신 건지. 네, 원래 어렸을 때 꿈과 계획은 다른 쪽에 있었는데요. 어떤 이제 한 계기가 있어서 아버지의 권면으로 신학교를 입학하게 됐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해서도 사실은 이게 잘 맞지 않고 제게 너무 부담스럽고 무거운 길이라는 생각이 많아서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신학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계속 고민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시간들을 보내다가 본격적으로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부터 성경을 좀 자발적으로 깊게 공부하면서부터 그 안에서 발견한 귀한 말씀들이 삶에 적용되고 그 하나님 말씀들이 저를 이끌어 가시는 어떤 삶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 길을 걸으면서 저처럼 방황하는 이들에게 혹은 상처받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잘 전하고 깨닫게 하는 일들, 또 그 가운데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부모님께서 또 권유를 하셨다고 하는데 아버님께서도 교수로 계시다가 목회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것도 또 어린 마음에 어떻게 다가왔는지도 궁금해요. 아버지께서 대학 교수로 재직해 계시다가 어느 날 이제 대학 신대원에 가셨고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교수직과 목사직을 1년 겸직하셨어요. 그러다가 1년 후에 두 개 다는 못하겠다, 한쪽으로 전념해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교수직을 내려놓으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사춘기였습니다. 사춘기 연령대였습니다, 형이랑.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도 여러 이해가 되지 않은 많은 일들을 참 많이 보여주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믿음의 고백이었구나,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였구나 라는 이런 산 간증들을 직접 몸으로 많이 보여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제 평가와 지금의 평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순종하는 길밖에 없구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네. 오늘 참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의 삶의 양분이 되는 것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요. 네. 또 함께 지내시면서 목사님은 어떤 분이신지도 궁금해요. 집에서는 정말 네. 어릴 때도,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좀 컸으니까 그래도 진짜 아이들 얼굴도 잘 못 볼 때도 많거든요. 왜냐면은 정말 새벽 늦게 들어오고 또 새벽에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못 볼 때도 많은데 네. 참 제가 보면서 정말 아이들하고 이걸 되게 소통도 잘 되고 정말 같이 즐겁게 논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저희는 약간 놀아준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되게 아이들하고도 되게 잘 지내고 되게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되게 많을 텐데 참 가정에도 그래도 많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참 고마운 점이 많아요. 근데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함께 계시는 시간을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느껴지니까 오히려 고맙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진정성 있게 관계를
함께 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또 배어 나오니까 아이들도 그 진심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계속 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뜨문뜨문 가끔 봐도 맞아요. 예, 그게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지. 예, 그 어릴 때부터 그게 되지 않았다면 지금 갑자기 뜨문뜨문 온다고 그럼 약간 그게 대변 이렇게 그쵸. 좀 예, 되는데 굉장히 큰 이질감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 어릴 때부터 이미 다 관계가 어느 정도 튼튼하게 잘 됐기 때문에 빌드업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맞습니다. 틈틈이 봐도 네. 예.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네, 어떤 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교육자 시절에 너무 바쁘니까 아이가 잠들면 들어가고 일어나기 전에 나오고 이런 생활들이 반복되니까 어느 날 아이를 만났는데 아이가 누구세요? 진짜로 그렇게 네. 이야기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이렇게 가끔은 엄마랑 자녀들하고만 있으면 이제 아빠가 갑자기 오는 게 굉장히 이질감이 생기고 어색해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정말 어릴 때부터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언제 엄마 아빠가 새벽에 들어와도 늘 언제나 섞일 수 있고 늘 언제나 그러니까 그렇게 참 네.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목사님께서. 또 열정적으로 네. 목회를 하고 계신 네. 반증이라고도 볼 수 맞습니다. 있는데 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순간들도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인천에서 사역할 때 여러 간증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기억나는 간증이 있다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한번 크게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흔히 얘기하는 기적의 순간들을 온 교우들이 같이 경험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부부 중에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중환자실에 결국엔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으니까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들으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교구가 또 교회가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보할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 가운데 그분이 의사가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빨리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두 개 병원, 큰 병원을 두 개를 갔었는데 그 병원에서도 다시 1년 만에 그분이 건강해져서 진료를 받으러 오시니까 어떻게 아직까지 살아계시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정도로 사람의 힘으로 또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 않는 일이 기도를 통해서 또 모든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던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가 가장 기뻤고 가장 은혜가 되는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한 많은 분들이 같은 네. 은혜를 누리신 순간이셨던 것 같아요. 2025년 새해에 그런 역사하심을 더 기대하게 되는데 어떤 한 해가 될지 기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올해는 가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네. 공동체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가정이나 공동체 하면 일상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순간이 아니어도 일상의 시간들이 쌓여가서 그 쌓여진 시간들을 통해서 되돌아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런 한 해가 또 그런 우리 교회와 교우들 가정 또 삶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함께 사역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사모님은요? 기대할게요. 그런 가정 사역과 기대됩니다. 네. 모습을 함께 기대하게 기대하겠습니다. 역시 뒤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네. 위로해 주시는 네, 알겠습니다. 이제 2주에 걸쳐서 음. 두 분 귀한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떠올리거나 기억하거나 이렇게 다시 꺼내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오늘 이렇게 방송 또 이제 방송을 같이 하면서 그 시간들 꼭 기억해야 되는 시간들과 순간들을 다시 한번 꺼내고 기억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 그것들을 나눠서 그때 당시의 감동과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사모님은요. 저도 지난주 이번 주 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생각도 들어볼 수 있었고 또 이렇게 같이 또 기독교 방송에 오랜만에 또 나오게 돼서 또 좋은 것 같고 또 얘기한 것처럼 옛날 또 옛날에 다 했던 얘긴데라고 생각했지만 또 와서 또 얘기해 보니까 또 새록새록 또 기억이 나고 그리고 참 극동 방송이랑 잘 어울린다. 자주 오십시오. 네, 잘 어울려요 진짜로. 옷차림도 그렇고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네. 네, 네. 끝으로 두 분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네.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올해는 말씀으로 작년보다 더 잘 살아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사역 가운데 이제 건강을 지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건강히 잘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사모님도 네. 기도 제목 말씀해 주세요. 저도 여러 가지로 다 좀 평안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사실 평안한 게 어떻게 보면 제일 감사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항상 인사할 때 평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정말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함께 앞으로도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교 아름다운 동산교회 김부환 목사님, 김현정 사모님과 함께했습니다. 정현수 씨도 고맙습니다. 세 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